법사위 차원에서의 대응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 구태타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법 구태타를 무슨 뜻으로 쓰시냐? 나는 이재명 후보직 박탈, 한덕수 대통령 당선, 윤석열 복귀, 진짜 끔찍하다. 사면 내지 석방 이것을 나는 사법 구태타라고 정의하고 나는 사법 구태타라고 쓰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냐? 네.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일 얘기하지 마라. 20일 얘기를 하는 것은 고법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고 절차를 갈 때 20일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법에서 저지를 해야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까지 갈 때 20일 주냐 안 주냐 그 얘기는 이 얘기 하지 마라. 매불쇼는 한 번도 안 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20일을 안 주고도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이 유효하냐? 무효지 무효. 그 판결도 대법원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1차 저지선에서 뚫리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맞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인 맞습니다만 민주당 국회가 진짜 단일 대우로 조금의 흐트럼 없이 정말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12일 날부터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최욱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헌법 116조 공직선거법 11조를 얘기하시네요. 제가 다 준비해놨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헌법 공부, 네, 제가 올려놨잖아요. 공직선거법 이걸 공부하게 하는데 네. 12일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 모든 공판은 6월 3일 이후로 미뤄라.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법사위원장님 진짜 나 미친다 진짜 법사위원장님.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재판 받으러 가는 거는 위헌적 행위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3일, 14일, 15일 한번 보고하자. 이건 이미 시간이 늦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공격 아닙니다. 공격 아닙니다. 단어 조심해 주시고요. 공적인 경로 이것을 공격이라고 합니다. 애드립이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윤석열 같은 경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경로. 공격. 와 이거 순발력. 공적으로 분노하고 화내자. 아니 순발력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하나도 안 질라고. 하나도 안 질라고. 아이고. 저 이겨서 뭐 하실라고. 아니 저보고 한때 무슨 공갈을 치냐 그러는데 공갈은 공익적 일갈 이런 뜻. 그리고 저보고 막말한다고 엄청 공격했어요. 조선일보 이런 데서. 저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 말을 할 뿐입니다. 저러니 송석죽 같은 사람이 꼼짝 못하지. 미쳐. 미친다고. 유상범 미친다고. 꼼짝 못하지. 예.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법사위원장. 네. 그거 어떻게 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의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하기를 원하면 일단 100만인 서명을 갖고 와라. 그럼 그때 판단해 보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 법사위원장직 임기가 언제까지죠? 5월 말까지입니다. 이번 주 5월 말. 5월 말이면 끝나요? 5월 말. 5월 말까지가 공식 임기인데 대선 기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좀 미뤄졌어요. 6월 13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임 원내대표한테 사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은 벌었고요.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돼요. 신임 법사위원장을 본회의 의결로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네. 그러면 일주일 또 생명이 연장됩니다. 요즘 그 본인 거 계산하고 다니세요? 지금 다 요즘 날짜기 진짜 중요한 일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본인 임기를 본인 거 계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네.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20일치를 계산할 것도 없고 1차에서 끝내면 되고 내 거는 저 13일 벌었고 자, 근데 7일 이걸 제가 왜 계산했느냐? 그러면 한 20일 정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기간 동안 처리해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고법에서 저지하는 건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고 네. 6월 4일 날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인선해야 될 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됩니다. 예. 6월 4일 0시가 지나면 바로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명을 해야 됩니다. 2, 3일 안에. 이거를 해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봤자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대통령이 됐을 때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재판이 중지된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불소추 특권에 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대법관 증원, 우리 지금 증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예. 극소수더라고. 독일은 300명 정도 된대요. 인구 대비를 보니까 120~30명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 대한민국 대법관을. 네. 그래서 그 법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대법원 재판 헌법소원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 지금 3심제잖아요. 네. 근데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법관들은 무오류 신이냐? 아니다. 아니죠. 그럼 위헌적 판결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근데 그런 강력한 법을 정청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임기 중에 이건 처리하고 가고 싶다. 대단하시네. 네. 헌법 대법관 늘리는 건 진짜 꼭 했으면 좋겠네 진짜. 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계획적인 삶. 그 대법관 늘리는 문제도 그 법률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사안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법원 조직법을 개정.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헌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구인으로 한다.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 사항인데 네. 대법관은 법원 조직법을 바꾸면 됩니다. 일단 당장 네. 조의대 등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는 뭐 어떤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매불쇼를 나오면서 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어젯밤에. 네. 내일 법사위가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네. 사법 쿠데타 그렇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그렇지. 가칭 요 청문회를 실시 계획서를 내일 결정하겠다. 결정하겠다고요? 내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후에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5월 14일 날 할 수 있고요. 5월 14일이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조의대 내란 특검법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 법사위원에게 제가 지시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특검, 청문회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태도로 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네. 네. 아니 저들은 위법적으로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권한 내에 있는 걸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뭐라고 하냐고. 그리고 역풍은 없다. 역풍 없어요. 역풍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내란 네.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12.3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을 해서 지금 사법부에 연루된 사람들을 또 법원이 재판하게 만들면 그렇지. 굉장히 좀 어폐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음. 알박기 인사 다 원천 무효시키는 거. 네. 거기다가 사법부 관련된 사람들은 또 별도의 이런 재판부나 이런 걸 만드는 법안까지도 네.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분 한번 좀 누구예요? 보수의 종말. 우리 편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편 같네. 근데 내란 특별법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 우리 같이. 편이라는 것은 내란 종식을 원하는 사람이냐. 내란 종식을 헌법 수호 원하는 세력. 민주주의 편이냐. 그렇죠. 헌법수 편이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본인이 탁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소 이걸 설치하려면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이 깃발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수호도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제2의 반민특위라는 생각을 갖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죄를 통해서 네. 민족 정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 보복과 복수가 아니야. 이걸 하지 않으면 또 당해요 또. 아니, 또 당해요.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반 죄입니다. 국가 사범은
정말 준엄하게 그렇죠.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네.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의 기소가 되면 그걸 지기현 같은 판사가 재판하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재판소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법부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한강공원 산책하고 다니고 계산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거는 막아내야지. 네. 이 싸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근데 지금 네. 전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건이 지기현 부장한테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이번에 되나요? 그 추가 기소된 건도 네. 지기현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에 나오면 단골 메뉴 답변이 행정처에서 그건 왈가왈부할 거 아닙니다. 뭐 그냥 무작위 배당이다 뭐 이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사가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그걸 입증해 보이라고 네, 그렇죠. 네. 입증을 어떻게? 내일 또 따지겠습니다. 아, 그렇지. 시원하다. 아 진짜. 아 칭찬 그만하겠습니다. 아 일단 해결하고 칭찬해 아니,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해결을 하고 오세요. 참지 마세요. 어.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아니 병나. 아니야.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오시라고. 그때까지 참아. 아니 지금까지 네. 해결한 게 몇 개인데. 아니 지금 진짜 중요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걸 해결하고 오시라고. 자 지금 그래서 걸. 어쨌든 입장과 스탠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12.3 내란이 설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네. 또 지기현 판사에서 윤석열 내란 속의 우두머리 피의자가 석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유, 진짜.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에서 설마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기 사람 때문에 나는 잡았어. 설마부터 잡겠다. 네. 아, 설마부터 잡겠다. 네. 와, 말 장난 잘하시네. 설마 하지 마라. 와.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정확합니다. 네, 지금은 네.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화살이 확확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목에 칼로 찌른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미 목에 칼이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 왜? 맞아요. 선거에 대선판에 대법원이 뛰어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의를 기대하거나 설마 하면서 방심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조희대가 선거에 완벽하게 지금 뛰어들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조금 영향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역풍이 좀 불고 오히려 역풍 있죠. 불고 있죠. 네.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네. 하지만 영향을 주려고 했고 영향을 끼치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잘못된 거죠.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네. 우리 의원님의 보좌관님이 지금 눈물로 네. 후원 계좌 자막 좀 띄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존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띄울까요? 띄우지 마세요. 어. 와. 지금은 후원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해결하고 오세요. 야. 와, 야, 뭐가 이렇게 멋있어. 아니 지금 다들 군자금이 필요한데 어? 후원금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 군자금이 필요하대. 와. 아니, 우리 보좌관님이 그러면 의원님이 후원금을 채워 두던가 뭐 이렇게 지금. 아니 저에게 후원금을 보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군자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와. 아, 너무 멋있는데. 멋있는 거야. 지금 보좌관님 표정은 너무 안 좋아. 오열 거의 아니, 근데 지금 오열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좌관들이 저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뭐 해놨잖아요. 예. 잠깐 미쳤거든요. 몇 네, 초?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4천만 원인가 순간? 그 3천만 잠깐. 원인가? 그 잠깐. 그 순간에 야, 왜 띄웠어? 억지로 들어온 거야. 2초 뛰었어. 2초. 잠깐 띄웠다 끊어. 아니 그래서 야 매불쇼가 뉴스공장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 다른 거랑 비교하세요. 김호준 정신 차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사위원장님 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이미 너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확실히 확인했고. 그러니까 네. 새벽 3시 4시에 저한테 문자 좀 그만 보내세요. 이 시간에 잠이 오냐? 그런 문자를 보내.
아 진짜. 아니 계속 뭐가 울리면 무슨 당에서 급한 일이 있나 예, 하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왜냐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문자 보면 이 시간에 잠이 오냐 그건 좀 너무 새벽 3-4시. 좀 너무 하시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재밌으라고 먹방 올리거든요. 밥이 넘어가면 팩 떠지는 게 막 달리면 제가 얼른 지우거든요. 근데 열심히 먹고 체력을 자고. 키워서 힘있게 싸워야 됩니다. 맞아요.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잠 못 자면 네. 청문회도 할 수 없고 법사위 진행하는데도 혀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 수면권을 좀 보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해결하고 주무세요. 어떤 걸 해줘요? 아니, 저 5월 12일 네. 그 시간 그때까지 줬잖아요. 잠을 자지 말라고? 아니 그거는 알아서 이제 조율하시고 그거는 확실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일단 진행되지 않도록 예, 서울고등법원 재판 서울 진행되지 고등법원에서 않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략 계획이 방향이라면 있어, 네네. 계획이 있어.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전술 구체적인 전투는 언제 어느 시기에 그렇죠. 기습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근데 기습적으로 할 건데 왜 얘기 안 해주냐고, 왜 공개 안 하냐고 또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데 아 그건 아니죠. 안 좀 되지. 자제해 주시기 그건 바랍니다.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저는 딱 정확한데 민주당도 권한 범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야 돼.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줘. 아 그래야 서울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도 야 이거 좀 움찔움찔하지. 그렇죠. 하지만 디테일한 전술은 공개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단 1cm도. 와.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면 민주당이 혹시 뭐 좀 타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한다면 절대 버려. 아니다. 그것은 두 절대 자로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판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의지가 딱 표명돼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10명 전원 다 탄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어. 우리는 그런 경우 고려하지 않아. 어. 그냥 원칙대로 해.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경우의 수가 어떻고 그렇지.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민주당이 자고우면 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법사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확실히 우리가 들었고요. 예.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님. 와, 부담스러워. 너무 높아가지고 쳐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눈부셔. 이현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엄청 뵙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담 가지셔야 네. 됩니다. 그다음 팍팍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요. 이게 판결이 확정돼서 못 나오게 되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이걸 그게- 주로 이제 집중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걱정이 두려운 물론 문제죠.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인데 없죠. 그 이전에 사실은 선거 운동 기간이 일단 시작이 되면 법원의 재판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든 일체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선거에 관여하는 거고 맞습니다. 선거 중립성 위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60일 룰이라는 게 있어요. 60 days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네.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선거 운동 기간에는 실제 그게 한 2, 3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한 번도 재판이나 수사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깬 게 유일한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 때부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그 당시에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주가 조작 사건도 하다가 네. 이게 뭐 선거에 맞아요. 영향을 미친다 어쩐다 하면서 막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검찰에서 기억하시죠? 중단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말이 돼도 안 되죠. 지나치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법률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에는 또 아니, 들어가 그럼요. 있으니까. 아니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에도 구조 1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해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요. 이게 무슨 결정적인 어떤 판결 내용이 아니고 또 판결 확정에 의해서 이 어떤 저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런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이런 판결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데 등록을 해갖고 한 2, 3주밖에 안 하는데 선거 네. 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공판을 한다 이러면서 여기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판 얘기가 나오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예. 실제 선거 운동을 하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그 시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또 준비하는 시간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난 총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게 예외로 적용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시대 때는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민주투사들이 다 집에서만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저 정도 되면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네. 며칠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재판연금이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서초동에 그냥 가둬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헌법 116조 1항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거는 재판 과정이고 이거는 법적인 절차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의 어떤 중립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권, 피선거권의 보장 이게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이게 한 불과 2, 3주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되는 헌법상의 정신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네. 그거는 명확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게 사실은 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국민이 직접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걸 통해서 재판이 만약에 확정이 진짜 무리하게 이건 무리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리한 절차를 진행해서 재판 확정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 사실상 사법부가 대통령을 뽑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선제인 헌법 67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거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뭐 며칠에 어떤 선고를 내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무죄 내리면 어떡하냐, 유죄하면 뭐 파기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지만 거기에서 갑자기 무죄를 또 때리면 이재명이 상고를 할 수 있는 7일을 박탈하고 검사가 바로 하루 만에 그냥 상고를 하면 시간을 또 줄여가지고 또 대법에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또 그 파기 재판 예. 뭐요 이런 얘기를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너무 많이 나간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나가면 되는 끝나는 거예요. 거야.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선거 딱 등록해서 본 선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내용이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간에 재판이든 수사든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엄청나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한 2, 3주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도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식의 단일 대우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혹 한두 분이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기도 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 똑같군요. 이건 뭔가 심각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상식적인 일이 지금 이게 부정되고 있다. 다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 네. 예를 들어서 아, 예.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적인 차이는 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일단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중단 안 하니까 경고를 막 하지만 중단 안 하면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법관의 탄핵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탄핵을
공약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한다고 했을 때 시기에 대해서 언제 할 거냐 15일을 공판기일로 잡았는데 그러면 15일 전에 할 거냐 직후에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요. 방법론에 너무 대해서. 빨리 하면 또 이게 탄핵했다가 혹시 그렇지. 빨리 돌아오면 맞아. 헌재에서 탄핵을 빨리 했어. 해가지고. 너무 빨리 했어. 네. 그럼 이게 헌재로 넘어가. 헌재가 또 너무 빨리 탄핵 기각이다 이놈들아. 해버리면 이것도 혹시. 골치 아프거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복잡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막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시기가 너무 늦어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빨라서 네. 이게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돌을 여러 사람들이 두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뭐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준비들을 딱 해놓고 그다음 우리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12일 날 네. 그걸 이제 이 연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럼 그때 이제 태도를 보면 대충 가늠이 뭐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일단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이제 아주 우리가 이 늦지 않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네. 그 어떤 시점쯤에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아주 그 높으신 분과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데 네.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들이요 이것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오히려 너무 심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역풍이 거꾸로 역풍이 맞습니다. 불고 네. 그래서 네. 걱정은 하시지 않되 네.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끝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서 네. 이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